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 시기는 무엇인가? 공급 시기는요, 한마디로 시간적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되므로 이 거래가 1기에 속하는지 아니면 2기에 속하는지 아주 중요한데요. 공급 시기는 이걸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급 시기가 정해지면 과세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부해야 되고 해당 기간에 과세표준 신고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 시기는 부가세법상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공급 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공급자, 즉 매출자와 공급받는 자, 즉 매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상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재화의 일반적인 공급 시기를 보겠습니다. 부가세법 제15조 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필요한 경우, 필요 없는 경우, 그 외 나머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즉 상품이나 제품, 기계 장비 등 동산의 경우에는 대가의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 상대방에게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인도하는 때가 아니고요. 인도하는 때가 아니라 계약이나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이동이 필요 없는 경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즉 건물이나 구축물, 부동산 권리 등은 계약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매입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거나 판매자의 승낙으로 매입자가 이미 사용을 시작한 경우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판매자의 동의로 매수자가 그 건물을 점유하여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을 실질적으로 이용한 때가 바로 공급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공급이 확정되는 때란 공급 가액, 시기 또는 거래 상대방이 결정되어 부가세 거래 징수가 가능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래 형태별로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현금 판매, 외상 판매 또는 기간이 1년 미만인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수령과 관계없이 재화, 즉 상품이나 제품이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판매처가 멀리 떨어져 매도인이 운송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재화를 인수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또한 상품권 판매의 경우 재화가 상품권과 교환되어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가 아니죠. 주의하시고요. 다음,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나 완성도 지급 기준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전력 등의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시용 판매, 금수 판매 등 조건부 판매나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이번에는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먼저 장기 할부 판매입니다.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화의 공급 후, 즉 물건을 먼저 공급하고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그리고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우리는 장기 할부 판매를 합니다. 이런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다시 요약하면 인도일이 있고요.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 시기로 보겠습니다. 다음,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의 경우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처럼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재화 인도 전입니다.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두 번째,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즉 분할 지급하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에 해당하여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참고로 국고금관리법, 지방재정법상의 성금은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잔금이 있고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이때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참고로 여기서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즉 잔금을 분할하여 받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보면 계약금을 포함하면 최소한 3회 이상 대금을 나누어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기 할부 판매와 기간의 차이가 나죠. 장기 할부 판매는 기간이 1년 이상인데 중간지급 조건부는 6개월 이상입니다. 주의하시고요. 다음 완성도 기준 지급인 경우, 완성도 기준 말 그대로입니다. 완성도에 따라서 각 대가를 받기로 하였으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재화의 공급 전에 작업 진행도나 완성도를 확인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횟수나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여기서 기간 제한이 없다는 말은 조금 전 장기 할부 판매는 1년, 중간 지급 조건부는 6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었지만 완성도 기준의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구체적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19년 2월 1일 총금액 1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했네요. 2019년 9월 30일에 재화를 인도하고 나머지 잔금을 받았습니다. 재화 인도가 나중에 됐으므로 일단 할부 판매는 아니고 중간지급 조건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중간지급 조건부는 일단 계약금을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분할 지급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공급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이므로 여기서는 재화 인도일인 9월 30일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다음 2월 1일 10억짜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중도금을 1차, 2차, 3차까지 받고 6월 30일 재화를 인도했고요. 재화 인도가 나중에 됐으므로 할부 판매는 아니고 중간지급 조건부에 해당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2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인도는 6월에 했네요. 계약금 지금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기간이 2월부터 6월까지 즉 5개월밖에 안 되므로 6개월 이상 돼야 한다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공급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이므로 여기서는 재화 인도일인 6월 30일이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2019년 12월 1일 1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1차, 2차에 걸쳐 중도금을 받고 재화 인도는 2020년 6월에 했네요. 중간지급 조건부에 해당되죠. 이 경우 계약금 1억 원 부분은 2018년 12월 1일, 중도금 받은 부분은 3월 31일, 그리고 6월 30일이 각각 공급 시기가 됩니다. 그럼 잔금 5억 원은 공급 시기가 언제일까요? 재화 인도를 6월 30일 했기 때문에 잔금 5억 원에 대한 공급 시기는 7월 31일이 아니라 6월 30일이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만약 계약 조건을 변경해서 잔금 5억 원을 1년 이상으로 해서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는다고 하면 이 경우 잔금의 공급 시기는 장기 할부 조건에 해당하여 각각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